주식 1000주를 단기적 시세 차익 목적으로 한 주당 10,000원에 취득하였다. 매입 수수료는 매입가액 1%이고 매입 관련 대금은 모두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자, 단기 보유 목적, 시세 차익 목적, 상장사, 시세 차익 시장성이 있다는 거니까 단기 매매 증권이란 이야기죠. 그럼 한 주당 10,000원이니까 1,000,000원이고 매입 수수료는 1%를 했으니까 100,000원이 수수료 비용으로 별도로 영업외 비용 처리해야 되겠죠. 자, 그리고 대금 모두 다 현금 지급했대요. 그럼 차변에 단기 매매 증권이고 수수료 비용은 900번 되고 1,000,000원에 100,000원. 자, 이 돈을 우리 현금으로 지급했다. 다음 7월 22일 당사 직원 A가 주택취득자금 활용 목적의 퇴직금 중간정산 지급 요청에 의하여 중간정산 퇴직금을 지급하였다. 지급액은 7,200만 원이며 퇴직소득 원준징수세액 41만 원을 차감하고 나머지 금액을 보통예금에서 인출하여 지급하였다. 자, 그럼 이번엔 직원의 퇴사가 있으니까 뭐 연금 이야기는 없고, 그럼 직원 퇴사가 있으면 우린 퇴직급여 충당부채 잔액을 확인해 봐야 되겠죠. 그럼 합계잔액 시산표에 오늘 날짜 7월 22일자로 해서 퇴직급여 충당부채 잔액을 조회해 보니까 1억 7천만 원이 있네요. 그럼 7,200만 원만 퇴직금이니까 전부 다 퇴직급여 충당부채에서 끌었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차변에는 퇴직급여 충당부채가 7,200만 원이 되고, 자, 대변에는 우리 원천징수한 거 얘는 예수금이고 나머지는 보통예금에서 이체했죠. 자, 그럼 41만 원은 예수금이고 나머지 7,159만 원은 보통예금에서 나갔다. 자, 다음 8월 4일 전기 회계연도 중 대손 처분하고 부가가치세 신고 시 대손세액 공제 처리하였던 주식회사 송도정비에 대한 외상매출금 71만 5천 원을 현금으로 회수하였다. 일반전표 입력 메뉴에 입력하고 부가가치세 신고서 및 부속명세서에도 작성할 것. 자, 이번에는 현금으로 회수한 게 제일 중요한 회계상 거래고, 그 다음 전기에 발생한 거고 대손 처분했고, 그리고 대손세액 공제를 받았던 거니까 10%는 부가세 예수금으로 내야 되겠네요. 그리고 외상매출금 거다. 자, 그럼 얘 바로 분개를 하면 차변에 현금으로 71만 5천 원이 들어왔고, 자, 대변에 대손세액 공제 받은 거니까 부가세 예수금으로 110분의 10인 6만 5천 원이 이제 매출세액 내야 될 거고, 그럼 나머지 65만 원은 우리는 전기에 발생한 거니까 대손 충당금이고, 얘 짝지는 외상 매출금의 짝지로 이렇게 처리를 해야 되겠죠. 그죠? 자, 그럼 이거에 대해서 먼저 대손세액 공제 신고서에서는 이번엔 채권에 관련된 건 매출세액 관련된 거니까 대손 발생 탭에 가서 여기에 플러스로 71만 5천 원이다라고 대손금은
부가세 포함 금액이죠. 하면 110분의 10이 되어서 65,000원이 나오게 될 거고, 그러면 부가가치세 신고서에는 여기에는 8번 칸에 매출세 칸에 금액이 마이너스 65,000원이라고 들어오게 될 거예요. 자, 그럼 이건 이따 한 번에 입력해 보시고 저장하고 하면 8번 칸에 들어오는 거 보시게 될 거고, 자, 다음 8월 7일 날 회사는 생산직 사원의 퇴직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하고 퇴직연금 사업주 부담분 1,000만 원을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하고 퇴직연금 상당액을 퇴직연금 충당부채로 설정하였다. 그럼 먼저 우리는 확정급여형 상품에 가입했다라는 말이 있죠. 그리고 당좌수표 발행해서 지급을 했대요. 근데 여기에 퇴직연금 충당부채로 설정하고 있다, 이 말이 있죠. 이 말이 이번 분기의 포인트네요. 자, 그럼 먼저 퇴직연금 충당부채는 신경 쓰지 말고 확정급여형 상품 1,000만 원 납부한 것만 가지고 먼저 분기를 보면, 먼저 대변에 우리는 당좌 예금에서 1,000만 원이 나가고 차변에 퇴직연금 운용자산으로 해서 1,000만 원이다. 자, 이렇게가 쓰는 게 기본 틀이죠. 근데 여기에 지금 이 퇴직연금 운용자산을 우리 퇴직연금 충당부채 차감 계정으로 달았나 봐요. 그러면 퇴직연금 충당부채가 1,000만 원이 들어와야 되고, 그럼 얘는 성격이 퇴직연금 충당부채의 차감 계정이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우리는 퇴직연금 충당부채 설정할 비용 계정 과목이 퇴직연금 충당 전입액이라는 계정 과목을 쓸 건데, 생산직 직원이라 그랬죠. 그래서 500번대로 얘를 1,000만 원이다 이렇게 써줄 거예요. 다음 8월 11일 액면가액 2억 원인 사채 중 액면가액 1억 2천만 원을 1억 1,800만 원의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여 조기에 상환하였다. 원장을 조회하여 회계 처리에 반영하며 당사는 해당 사채 이외에 다른 사채 및 사채 할인 발행 차금 등 사채 관련 계정 금액은 없다. 지금 이걸 적혀 있는 당사는 해당 사채 외에 다른 사채나 사채 할인 발행 차금 계정 금액 없다라는 표현은 장부에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나 할증 발행 차금이 있으면 모두 다 이거에 대한 관련 계정이다, 그 이야기예요. 그럼 지금 사채를 몇 퍼센트 상환을 했죠? 60%란 거 알겠죠? 2억 중에 1억 2천이니까. 그러면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나 할증 발행 차금이 있는지 확인해서 그 금액의 60%도 우리는 상계해 줘야 되겠네요. 그럼 장부에서 오늘 날짜인 8월 11일 날 사채를 먼저 여러분은 찾으시고, 그럼 사채 찾으면 그 아래 차감 계정이니까 이 금액이 있겠죠. 그러면 자, 금액의
432만 3,875원인데 이거에 60%를 하면 259만 4,325원 이만큼 차변에 있는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을 대변으로 써서 이 금액만큼 상기해 줘야 되겠네요. 그죠? 자, 지금처럼 이렇게 줘야 하는 타입으로는 기출문제로 나온 적이 있으니까 일부 상환하면서 지금 이렇게 하는 방법도 기억을 해 두세요. 자, 그럼 이 금액만큼 우리가 사채 할인 발행 차금도 줄여줄 거예요. 자, 그럼 차변에 우리가 사채를 상환하니까 차변의 사채 상환하는 금액의 액면 금액은 1억 2천만 원. 그럼 여기에 대응되는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 259만 4,325원이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야 사채에 대해서 지우게 된 거고, 자, 그럼 이제 이걸 갚기 위해서 보통 예금에서 1억 1,800을 줬어요. 보통 예금에서 1억 1,800만 원을 지급했다. 그럼 얘들이 합치면 1억 2,594만 아니 1억 2,059만 4,325원이니까 차이나는 59만 4,325원만큼 우리는 사채 상환 손실이 나오게 되겠죠. 이게 만약에 이론 시험에 사채 상환 손익을 물어보면 상환 액면가 빼기 사채 할인 발행 자금 혹은 사채 할증 발행 자금을 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 사채의 장부 가액이 되죠. 여기에 상환액을 쓰면 여기에 상환 손익이 나오게 될 거예요. 이런 시험에 이렇게 처리를 해버리세요. 한번 이야기해요. 1억 2천에 이 금액 빼고 이 금액 빼면 마이너스로 이 금액 나올 거니까. 그럼 이런 시험에 나오면 장부가액을 먼저 산출하고 사채의 장부 금액을 갚는데 얼마 들어갔는지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럼 빠르게 계산될 거니까. 자, 다음 8월 18일 거래은행에서 현금을 외화로 환전하여 싱가포르 보스사로부터 차입한 외화 장기 차입금 14,000달러를 상환하였다. 장부가액이 1,530만 원이라고 친절하게 적혀 있고 상환할 때 환율은 달러당 1,020원이다. 자, 그럼 먼저 이렇게 상환하거나 할 때는 장부 있는 거 먼저 지울 건데 얘 지우고 그리고 상환하는 금액을 상환일 환율로 해서 금액의 차이만큼 손익을 인식하면 되겠죠. 그럼 외화 장기 차입금이니까 부채였어요. 이걸 지울 거니까 차변의 외화 장기 차입금으로 써주고 자, 얘는 보스사고 장부에 1,530만 원이다. 그럼 대변에 나는 이걸 현금을 외화로 바꿔서 하는데 지금 여기에 14,000달러 곱하기 1,020원을 하면 1,428만 원이 되죠. 자, 그러면 우리 이 금액만큼 1,428만 원을 주고 그럼 차이나는 102만 원은
외환 차익이다. 부채인데 장부에 적혀 있던 것보다 상환한 데 들어간 돈이 작게 들었는데 그 이유가 외화기 때문이죠. 그래서 외환 차익이다. 다음 8월 20일 회사는 신주 만주를 한 주당 5,200원에 발행하고 납입대금 전액을 보통예금에 입금하였으며 신주 발행비 450만 원은 당좌 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하였다. 원장 조회 후 처리할 것. 자, 그럼 이번에 주식 발행한 거니까 그럼 무조건 대면의 자본금 주식수 곱하기 액면가. 그럼 대면의 자본금 금액은 5천만 원. 차변에 우리가 돈을 받는데 얘는 보통 예금으로 5,200원에 발행했어요. 주당. 그럼 보통 예금으로 5,200만 원이 들어오겠네요. 그럼 이렇게만 보면 이익 본 줄 알았는데 신주 발행비가 450만 원이 들어갔어요. 얘는 수표를 발행해서 당좌 예금에서 인출해 갈 거고, 그럼 차이나는 250만 원이 있는데, 자 바로 주식 할인 발행 차금 쓰면 안 되겠죠? 자 그럼 여러분들 주식 발행 초과금을 한번 조회해 보시면, 저는 지금 1번 문제를 장부에 안 써서 안 적혀 있을 건데 여러분은 입력하셨기 때문에 주식 발행 초과금이 340만 원 있는 거 확인되나요? 왜냐면 7월 1일 날 500이었다가 160만 원 우리 줄였었기 때문에 340만 원 잔액이 있죠. 근데 얘 250이니까 250만 원만큼 우리는 주식 발행 초과금을 먼저 우선 상계해야 되겠죠. 자, 8월 27일 당사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다음을 본 퇴직연금 1,350만 원을 대구은행 보통예금으로 이체하였다. 근데 이번에 확정기여형 DC형이니까 퇴직급여라고 처리할 거고, 퇴직급여는 비용 계정 과목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산직 해당분은 500번대로 할 거고, 그럼 그 외 나머지는 800번대로 500만 원을 처리해야 되겠네요. 자, 그러면 맨 차변에 퇴직급여 500번대는 하고 퇴직급여 800번대 하고 500번대가 850만 원이니까 그럼 800번대는 500만 원이고 이 돈을 보통 예금에서 이체했다. 이렇게만 써주면 되겠죠. 자, 다음 8월 30일 신제품 기계를 구입하기 위해 회사채를 발행하고 전액 보통예금에 입금되었다. 이번에 사채를 발행한 거네요. 그럼 발행일은 8월 30일 오늘이고 액면가액 1,000만 원, 표시이자율 6%. 이자는 매년 8월 30일, 만기는 2023년 8월 30. 발행 당시 시장 이자율이 8%이며 이 시장 이자율에 3년 연금 현가 계수 그리고 현가 계수가 있고 사채의 현재 시장 가치는 948만 4,560원이다. 이렇게 정보를 주면 우리가 분개가 쉽죠. 자, 먼저 분개부터 하고 이 금액 한 번만 볼게요.
자, 그럼 8월 30일 날 사채 발행했으니까 대변에 사채. 얘는 무조건 액면가. 그리고 차변에 우리는 전액 보통 예금에 들어왔는데 이 금액은 우리 948만 4,560원이고 그럼 차이나는 51만 5,440원을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다라고 처리하게 되죠. 그럼 이 금액이 나온 거는 우리 평가계수 0.79383에 곱하기 액면가액 1,000만원 하고 그리고 얘 더하기 연금 현가계수 곱하기 자 얘는 액면 1년분 액면 이자는 60만원이죠. 이걸 하면 지금 948만 4,560원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다음 9월 5일 날 공장용 토지에 대해 정기에 납부한 종합토지세의 과온납으로 인하여 동작구청으로부터 금일 세액 120만 원과 환급 가산금 5만 원의 환급 통보를 받았다. 단기 영업 외 수익으로 처리할 것. 자, 그럼 먼저 우리 공장 토지세를 납부할 때 우리 종합토지세 납부할 때에 계정과목 뭐라고 처리하죠? 그렇죠. 세금과 공과금이라고 처리하겠죠. 그 말은 곧 지금 이거 납부할 때에 정기에 납부할 때 우리는 비용으로 처리를 했다라는 거예요. 비용 처리를. 자, 그런데 올해 과오납 많이 납부한 거예요. 그래서 동작구청으로부터 세액 120만 원이 들어오고 환급 가산금 5만 원의 환급 통보를 받았다고 적혀 있는데 자 먼저 정기에 비용 처리한 걸 올해 돌아왔으면 수익으로 비용 처리한 거 취소되면 수익 처리한 건 맞는데 정기의 비용이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정기 오류 수정 이익으로 처리할 거예요. 근데 문제에서 단기 영업 외 수익으로 처리하라 그랬으니까 900번대로 처리하면 되겠죠. 이건 이해가시죠? 비용 처리했는데 돌아오면 수익 처리하면 된다는 이야기예요. 자, 개념 꼭 기억해 두세요. 나중에 얘네들 가지고 이야기할 거예요. 법인세에서. 그럼 환급 가산금 얘는 뭘까요? 자, 얘 개념이 뭐냐면 자, 우리 부가가치세 가산세 계산할 때 납부불성시 가산세 기억나시나요? 납부불성시 가산세가 우리 이자 성격이죠. 그래서 하루 이자가 만분의 2.5로 해서 컴퓨터가 이자 일수만큼 계산해서 해주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늦게 납부해도 우리가 이자를 내는데 국가가 잘못해서 많이 거두면 우리한테 또 그거에 대한 이자를 주는 거예요. 그럼 환급 가산금이라는 건 국가가 이자 성격으로 많이 가지고 있어서 계산해서 우리한테 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자를 받는 거죠. 그래서 얘는 이자 수익으로 처리하는 거예요. 환급 가산금은 어떤 건지 알면 이자라는 개념이 이해가시죠? 우리가 납부불성시 가산세하고 반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국가가 많이 가져가서 그에 대한 이자를 우리한테 준 거예요. 자, 그럼 우린 대변의 회계 처리가 이렇게 되겠죠. 대변의 전기 오류 수정 이익으로 방금 종합토지세에 대한 거 환급된 부분 900번대 영업외 수익으로 해서 얘는
20만 원이 되고 또 5만 원은 우린 이자 수익으로 처리하면 이자 수익도 영업외 수익이니까 뭐 영업외 수익 처리하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뭐 별말 특이하게 할 건 없죠. 그럼 이 차면에는 얘가 오늘 돈 안 들어오고 통보만 받았어요. 그래서 일반적인 상거래 아니니까 미수금이라고 할 거고, 그리고 동작구청으로부터 들어올 거다. 125만 원이.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네요. 자, 다음 9월 7일 본사 사옥을 건설할 목적으로 토지와 건물을 500만 원의 현금으로 구입하고 이와 관련하여 공정가치 5만 원의 공채를 8만 5천 원에 현금 매입하였다. 취득 후 기존 가건물 철거 비용 10만 원과 토지 정지 비용 10만 원을 현금 지급하고 정지 과정에서 취득한 골재 등을 3만 원에 처분하고 현금으로 받았다. 공채는 즉시 매각 예정이며 전체 거래 내용을 일괄하여 회계 처리야. 자, 그럼 우리 여기서 토지하고 건물 500만 원 산 거는 본사 사옥을 건설할 목적으로 산 거니까 토지만 쓸 거죠. 그럼 건물은 신경 안 쓰고 토지 취득 가격 500만 원 될 거고, 자, 이 건물 토지 사면서 우리는 공채를 8만 5천 원에 샀어요. 그럼 이 공채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온 게 이 공채가 즉시 매각 예정이라는 건 단기 매매 증권으로 분류할 거라는 거예요. 자, 근데 단기 매매 증권 불가피하게 매입하는 유가 증권은 취득 가격을 얼마로 인식해야 되죠? 불가피하게 매입하는 유가 증권은 공정가액으로 취득원가를 인식해야 되죠. 근데 우리는 액면 금액을 주고 사와야 되잖아요. 그럼 액면 금액 주고 사온 단기 매매 증권을 5만 원 할 거라서 차이 나는 3만 5천 원은 취득원가에 포함시켜야 되는 거죠. 그럼 이 둘이의 차액이 들어올 거고 취득원가에. 다음 기존 가구물 철거 비용도 당연히 땅을 쓸 수 있도록 만드는 데 들어간 거니까 취득원가 포함이고, 토지 정지 비용 10,000 원도 당연히 포함이고, 그런데 정지 과정에서 취득한 골재를 3만 원만큼 처분하고 받았죠. 현금으로 받아버렸죠. 얘는 취득 원가에 차감하는 거죠. 그럼 이걸 보면 지금 토지 취득 원가가 500만 원에, 다음 공채의 액면가액과 공정가치 차이 3만 5천 원 하고, 다음 철거 비용 10만 원 하고, 토지 정지 비용 10만 원 하고, 그리고 골재 매각해서 돈 받은 거 3만 원은 빼주면 되겠네요. 그러면 이 토지의 취득 가격은 500 얼마죠? 20만 아니죠. 3만 원 빼야 되니까 20만 5천 원이죠. 그죠? 자, 이게 토지의 취득 가격이죠. 그럼 차변의 토지가 520만 5천 원이 되고, 그리고 방금 우리 단기 매매 증권 얘가 금액이 공정가액이죠. 그리고 이 돈을 전부 다 현금으로 지급했대요. 자,
그럼 둘이 합치면 이 금액이 되겠네요. 자, 이거 기억해 두세요. 불가피하게 매입하는 유가증권 취득 가액은 공정가액.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우리 액면가액과 공정가액의 차액은 유형자산 취득원가에 포함시키는 거다. 그것 때문에 85,000원에서 50,000원은 단기매매 증권이 된 거고 35,000원을 취득원가에 포함시켜 준 거예요. 자, 다음 9월 12일 건물 취득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현금 지출하였다 라고 적혀 있는데, 자, 건축 공사비가 있고 설계비가 있고 건축 허가비가 있고 신축 공사 보험료가 있네요. 그럼 이렇게 묶어서는 얘는 토지가 아니 건물이 될 거고, 적용사업비 도로 포장비는 연구성 있고 유지보수 책임은 그 시에 있다는 건 하자보증 충당부채는 우리가 신경 쓸 필요 없다는 거고, 취득원가에 토지의 취득원가에 쓸 거고. 자, 그럼 주차장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주차장 건물일까요? 토지일까요? 그렇죠. 건물도 이상하고 토지도 이상한 것들을 구축물이라고 하는 거죠. 얘는 구축물이다. 이렇게 하면 그럼 지금 얘네들은 건물로 분개하고 얘네들은 토지로 분개하고 얘네들은 구축물로 해서 대변에 전부 다 현금이래요. 그럼 대변에 현금에서 쓰면 되겠죠. 그죠? 이해가시죠? 어떻게 금액 나눴는지만 확인을 하시고, 그럼 우리는 분개하면 건물은 토지, 구축물. 건물은 7,710만 원이 될 거고 토지는 340만 원이 될 거고 구축물은 250만 원, 현금으로 총 8,300만 원이 나갔다. 이렇게 하면 이번 것까지 또 끝이네요. 자, 16번까지 입력합시다.